네,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여파로 내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무산됐습니다. 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권 상황,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최인호 전 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 결과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21대 이어서 22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번 이 특검법 처리 과정을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두 분의 의견들을 듣겠습니다. 저는 이걸 추진하는 진정한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측이. 왜냐하면 이게 지난 21대 때 아시다시피 모든 절차를 다 거쳤던 거거든요. 국회법 모든 절차를. 패스트 트랙까지 거치고 대통령 거부권, 재의결, 부결. 그런데 불과 횟수는 다르지만 저희가 21대, 22대지만 실제 그 개월수로 따지면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다시 추진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뭐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최상병 순직 원인이나 책임자 처벌 관련해서 수사가 미진하다라는 것도 안 나왔고, 그다음에 객관적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사정도 안 나왔고, 그다음에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의 수사 진행 경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안 나왔고, 예. 이런 상황에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목적에 한 달 만에 다시 추진한다는 것이 일각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준비 작업이다. 그리고 여권 분열을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라는 이 국민의힘의 의견에 국민들이 이제 동조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정 변경 없이 추진하는 그 목적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우선 이번 총선에서 최혜병 특검은 저희 당이 공약이었고요. 또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의석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공약을 지킨다는 차원이 있고, 또 이 필리버스터를 명분 없이 여당이 강행했다 하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소수의 야당이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다수로서 이렇게 강행하라 할 때 국민 여론을 호소하면서 반대하려는 그런 합법적인 국회 전술인데, 최혜병 특검은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 국민 여론을 그렇게 무시하면서까지 필리버스터를 강행한 것은 너무나 무리한 수다. 이것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무래도 기재부 출신이다, 부총리 출신이다 보니까 용산을 의식해서 무리한 필리버스터를 벌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해병대원 특검법이 표결하고 나서 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또 내일로 예정돼 있던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결국 국회의장실이 국회 개원식 개최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이렇게 여야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정 잡기가 앞으로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우원식 의장님도 물론 최선을 다 하셨겠지만 양 진영 사이에서 불편하시겠지만, 그러나 불편할수록 다수당의 의견보다는 소수당의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협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소수당 같은 경우에는 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상임위, 정부위 빼놓고 모든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하의 그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직회부를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법사위원장도 지금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도 패싱당하고, 그러니까 수기 과정을 위해서 붙잡을 수 있는 지렛대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의장님의 역할이 저희는 이제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번 표결 과정도 보시면 사실은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저렇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저거 특검 법안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정된 법안이 아니고 이미 21대 때 모든 절차를 거친 법안인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빨리 상정시킬 이유가 뭐 있나, 대정부 질문해서. 그 강요들이 나와서 보고 있는데 저거를 끊고 상정시켜서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정말 의장님께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하려고 그러면 또 임시회 또 예정돼 있잖아요.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더라도. 근데 지금 저걸 굳이 어떤 특정 목적이 있느냐 쫓기듯이 지금 상정해가지고 하고, 필리버스터 종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법상으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종결 동의를 구하게 되면 24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서 종결 동의가 가결되게 되면 이제 끝내게 되는 거죠. 근데 예. 그 과정에 있어서 애누리 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조금 더 소수당에 여유를 주거나 베풀거나 해야 되는데 애누리 없이 하게 되니까 그거는 저희한테는 상당히 부메랑으로 보이는 거고, 또 하나는 필리버스터가 의미 없다고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물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토론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소수가 다수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토론하는 이유는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께 여러 가지 설득해서 사실은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국민께 호소해서 국민의 의사를 바꾸는 과정을 보장하지 않으면요, 민주주의는 의미가 없어요. 토론 왜 합니까? 다수당 그 숫자 세 가지고 여기 맞네요로 땡땡땡 치면 되죠. 그게 아니고 토론을 보장하는 의미는 소수의 의사가 토론을 통해서 다수의 의사보다는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설득력 있는 얘기들을 해가지고 국민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 이런 토론이 필요한 건데 이런 필리버스터에 대해 저렇게 의장님처럼 애누리 없이 국민의힘에 종결 선포를 해주시면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뿐만 아니고 뭔가 권리를 빼앗긴 느낌인 거죠. 네, 뭐 의장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필리버스터 하는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꿀잠을 잔 장면이 목격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들은 사과를 했습니다만 실제 여당 의원들의 속내는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아주 그 정략적인 목적으로 그것도 국민 지지가 아주 압도적으로 높은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그러나 속으로는 통과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본회의장에 갔습니다. 또 필리버스터 와중에 그렇게 꿀잠을 자는 의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당 의원으로서는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22대 국회의 개원식입니다. 이제 막 출발하는 개원식인데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국민 여론이 높은 최혜병 특검이 통과되었다는 그 구실로 해서 개원식에도 불참한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여당의 모습이다. 특히 지금 물가가 높고 여러 가지 지금 민생이 현안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가 나서서 그 문제들을 풀고 또 토론하고 또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줘야 되는데 개원식까지 거부하고 나선 여당의 모습은 정말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말씀 제가 의원님 말씀 드리면 이 최상병 특검이 사실은 진상규명을 해야죠. 그 진상규명 현재 하고 있잖아요. 경북경찰청에서 하고 있고 공수처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특검을 더 얹어서 그 진상규명 하고 있는 두 기관의 수사를 뺏어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특별한 외압을 했다는 이런 사유가 없는 한. 그런데 대국민 대정부 질문에서 보면 사회경제 문화 분야예요. 근데 그 사회경제 문화라는 게 민생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그 대정부 질문을 제치고 특검법부터 상정해서 필리버스터를 당연히 예고했으면은 오늘 하루 종일 어제부터 했을 거라는 건 다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정부 질문이 무산될 거라는 걸 뻔히 아셨을 텐데 굳이 이렇게 중간에 상정하신 이유가 뭐고 그렇게 상정하시면서 민주당은 민생을 앞장서겠다라고 하시면 글쎄 국민 입장에서 보면 어떤 말씀이 진정성 있는 거를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반론을 듣고 저희가 다음 얘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이면 통과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야권은 192석입니다. 압도적인 다수죠. 통과될 것이라는 것은 뻔하게 아는 사실이고 그것을 알면서도 형식적인 필리버스터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거는 무책임한 여당의 무리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최혜병 수사에 대한 외압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난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용산에서 걸려온 그 전화 한 통으로 국방부 장관이 움직이고 또 용산의 비서실이 움직여서 모든 수사가 다 왜곡되고 축소된 과정을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특검 처리는 정당한 것이고 특히 공수처는 기간이 작고 또 여러 수사를 다 동시에 하기 때문에 특검이 아니고서는 진상규명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 판단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린 외압이라는 대상은 지금 이제 그 이첩 과정이나 그 이첩 여부에 대한 외압 여부는 공수처에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특검을 정당할 수 있는 명분이 있으려고 그러면 공수처나 경찰에 대해서 어떤 외압을 행사했다. 이게 있어야지만 특검의 명분이 쓰는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그러니까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대통령실이 빠르게 좀 입장을 내기도 했거든요. 헌법 유린 개탄의 입장을 밝혔는데 글쎄요,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중론이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은 논리인데요. 이번 특검법은 조금 더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강화됐다는 것이 저는 악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보시면 대통령실, 국방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모든 게 다 망라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예전에 문정부 초기에 적폐청산위원회를 각 부처별로 설치한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볼 때. 이게 탈탈 털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사실 명분 삼아서 실제 하고 싶은 거는 뭐 하나 걸려라. 대통령 탄핵을 이어가겠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뚜렷한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고요. 국회 이 거부권이라는 명칭이 제2요구니까 제2요구에서 국회에서 다시 한번 결정해봐라. 예. 이렇게 아마 거부권 행사는 당연지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글쎄요, 예, 대통령이 만약에 제2요구권을 행사한다면 뭐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들도 뭐 계속해서 나왔었기 때문에요. 대통령실에서 헌법유린이다 하는 그런 입장을 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특검이 있을 때는 여당의 특검 추천 권한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헌법유린이다라는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그런 이제 판례도 무시한 그런 이제 입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미 지난주에도 용산의 02에 800-7070이라는 전화를 이종석 국방장관이 받자마자 그 뒤로 이제 수사가 완전히 헝클어지고 다 왜곡됐고 축소되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산에서의 그 전화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 누가 그 전화를 했느냐라는 것을 밝혀야 되죠. 그런데 그 전화번호 자체도 실체가 없다는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이렇게 강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검은 불가피하고 여당 안에서도 지금 오늘 안철수 의원이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또 재의결을 할 때도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상당수 아마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아마 내심 동조하는 의원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은 오히려 떳떳하다면 진짜 수사 외압이 없었다면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그렇게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약 윤 대통령이 또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한다면 특검법은 국회로 되돌아와서 다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단 22대 국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는 8표 이상 찬성표로 이탈표가 나오면 이게 가결이 되는 건데 이탈표가 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실지 또 국민의힘 입장이 지금 뭉쳐 있다고 보십니까? 뭐 당대표 선거 기간이긴 하지만 다소의 그 방법론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탈표를 조장할 만큼의 의견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21대 때 말이 있었던 부분도 사실은 어디에서 이탈표가 나왔는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공교롭게도 정확히 범야권, 범여권의 표가 같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효표를 감안한다 그러면 민주당 측에서 5에서 8표 정도 이탈표가 나왔다는 설명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그 정도 이탈표가 나왔다는 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8표 이탈표는 지금 공개적으로 밝히신 분이 안철수 의원 정도고요. 네. 그다음에 김재섭 의원도 이전 거에서 밝혔지 새롭게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장 표명을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한지아 의원도 이전에 당선인 시절에 밝혔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탈표는 1표 내지 2표 정도다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재의결이 되게 되면요 걷잡을 수 없는 네임덕이 오는 거고 민주당에서 이걸 탄핵의 전초로 사용하는 그런 정략적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하는 오해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탈표는 거의 1~2표 이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입장에서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뭐 저도 재의결에서 통과될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동훈 지금 후보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리라 봅니다. 사실상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해야 된다 하는 것과 또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된다는 그 사이에서 뭔가의 수정안, 타협안이 나올 수 있다면 그러면 상당히 재의결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동훈 후보가 진정으로 특검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면 내일이라도 수정안에 대한 그 입장을 밝혀야 되고 특검인 추진에 대한 입장을 다시 재차 밝히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힘 내부에 최혜병 특검에 대한 찬성 의원들의 잠재적인 그 가능성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일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에서 다시 통과를 하지 못해서 폐기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게 계속 이제 도드리표처럼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떤 출구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선 이제 국회에서는 최혜병 특검과 관련된 청문회를 또 열 예정이고요. 앞으로 이런 도돌이식으로 또 대통령이 거부권 하면 또 재발의하고 뭐 이런 이제 과정인데 지금 국회에 대통령 탄핵 서명이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자, 국민 여론은 아마 최혜병 특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거든요. 이 국민 여론이 점정하고 또 그러나 또 대통령실은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면 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그런 측면을 대통령실은 지금 직시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방침을 다시 재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같은 질문 들어보죠. 근데 저거는 그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순직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하고 그 원인 제공한 그 책임자, 이 범위가 확정이 되면 사실은 특검은 그 동력을 잃어요. 왜냐하면 경북경찰청에서 순직 원인과 그 책임자를 정했는데 그 범위에 만약에 임성근 사단장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그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정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법리상 직권남용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폐나 뭐 이런 외압이 직권남용인데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직권남용 수사를 하고자 하는 특검은 명분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가 저는 분기점이 될 것이고 그 수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는 특검을 또 추진한다. 그건 이제 정략적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죠. 그래서 저는 그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 발표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윤 대통령이 소포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이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에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환경부 장관에는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 방통위원장에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내정을 했습니다. 총선 후 첫 개각입니다.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지금 일단 아무래도 이제 여소야대 이 정국이다 보니까 청문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아마 기재부 차관은 금융위원회 멤버입니다. 원래 참석하는 이제 금융위원회 구성 멤버가 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업무를 잘 알아요. 그리고 금융통이고 하기 때문에 적절한 인사이면서 그 직업공무원 출신이라서 청문회 통과가 아마 쉬울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될 텐데 사실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난 방통위원으로 추천이 됐다가 국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어요.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이유가 뭐 몇 가지 말씀들을 하시지만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방통위원 후보자로서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전에 모 의원처럼 뭐 그 관련 업종에서 3년 이내에 관련 업종 종사자이기 때문에 임명을 안 한 이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는다 또는 반대한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만큼의 결격 사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선 후의 첫 개각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지금 총선에 국민의힘이 참패했습니다. 여당이 참패했습니다. 그 뒤에 있을 개각은 대대적인 국정 쇄신이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대폭 개각을 하고 총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처의 장관들을 다 개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개각은 정말 찔끔 개각의 다름 아니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5기 인사다. 특히 방통위원장으로 이진숙 위원장을 내정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과거 SNS에 이태원 참사를 놓고 KBS와 MBC가 공영방송이 젊은 청년들을 더 많이 이렇게 몰리게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최근에 김진표 의장의 해고록에서 나왔다시피 어떤 좌파 세력에 의해서 이태원 참사가 조작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발언과도 괴를 같이 하는 그런 어떤 그거 유튜브성의 발언을 한 바가 있고요. 또 5.18 민주화 운동을 평가하면서 오히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희생양이다 라는 말까지도 하면서 정말 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될 방송을 책임지는 방통위원장으로서 과연 자질이 있느냐. 너무나 편향된 의식을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방송사법을 추진하고 있는 야당에 대한 대항으로서의 5기 인사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해도 너무한 인사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두 분께서도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오늘 이진숙 후보자가 소감 발표한 부분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이제 바이든 날리면 보도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만약에 방송을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이제 가능했겠냐. 그리고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근데 저 부분은 사실은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요. 뭐 어감을 떠나서 어쨌든 맥락은 맞다고 보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윤석열 정부가 마치 방송 장악을 위해서 방통위원장을 임명하고 2인 체제를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위원장 했던 일 다 기억하실 겁니다. 뭐 종편방송사의 재승인 점수를 조작하면서까지 뭔가 같은 종편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모 방송사의 경우에는 사장과 이사진이 편파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꾸려고 지금 2인 체제를 유지해서 방송통신위원회 기능까지 상실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악된 방송을 이걸 다시 공평하게 평평하게 펴자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노력인데 이게 마치 새로운 방송 장악인 양 선전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걸 지적한 걸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편집 독립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의 사주로부터 독립도 있듯이 뭐 어떤 노조든 그것이 정부든 사주든 어떤 단체나 기관이든지 정부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방송 독립 아니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요소를 주문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부분 입장에서 저걸 반영한 방송통신의 운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적절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저는 뭐 전혀 적절하지 않은 인사다. 동의하지 정말, 못하겠다. 예, 예. 오기 어린 인사일 뿐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진숙 위원 내정자가 과거에 한 발언을 보면요. 공영방송을 그거 유튜브 채널로 아마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나. 그런 시도가 끊임없이 전개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영방송사와 방통위 간의 갈등뿐만 아니고 이 정권과 또 공영방송 간의 갈등도 너무나 첨예하게 전개될 것이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국민들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심각하게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이준숙 위원장에 대한 내정은 지금이라도 철회되는 것이 맞다.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아마 불거져 나올 건데 정말 이준숙 위원장 내정자가 정말 좀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장면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정말 심각한 인사라고 봅니다. 예. 근데 민주당에서 사실은 이제 그 2인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인 체제 해소해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돼요. 얼른 추천해가지고 2인 체제를 해소하면 되는 건데 예. 굳이 3인 추천하지 않으면서 2인 체제가 위법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재 각 그러니까 공영방송사의 지배 구조를 바꿀 수 없도록 계속 그렇게 방해한다고 저는 보는 거고 실제 그렇게 보는 것이 왜곡된 시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려면 민주당에서 3명의 방송통신위원을 얼른 추천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마 나중에 대통령실의 이런 인사도 명분을 잃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민의힘 당권 경쟁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자신의 SNS에 올린 또 글이 먼저 이제 올려가면서 공방이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선거운동 내내 지금 새 후보가 총선 책임론 공방에 대해서 연이어 또 공격과 수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나름대로 또 새로운 전략들을 짜는 거죠. 그런데 이 총선 참패로는 사실은 이제 참패는 맞아요. 역대 예. 참패고 개헌저지선을 지켰느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끼리의 자위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서 할 말들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총선 때 총괄선대위원장을 하셨던 분은 한동훈 후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론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고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다만 이제 본인이 책임론을 인정하면서 여러 가지 펼친 내용들을 보면 당에 원래부터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들인 양 이런 식의 또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원희룡이나 나경원 윤상현 후보 측에서 보면 아직까지 책임론을 흔쾌히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논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책임에 따른 총선 참패에 영향을 준 것도 맞죠. 그런데 한편 보면요. 한동훈 그 당시 선대위원장이 대통령에게 건의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종섭 호주 대사 귀국시켜야 된다. 그래 귀국시켰어요. 그리고 황상무 무슨 획갈 테러 발언 아주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임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임시켰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때문에 총선에 영향은 줬겠지만 나름 대통령도 최선을 다해서 뭔가 그 부응하려고 또는 이제 국민들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했단 말이죠. 그 시기에 맞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에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책임도 있지만 당연히 선대위원장 책임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흔쾌히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전에 한동훈 그 후보의 출마 선언문에 보면 어떻게든 뭔가 막았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단어가 주는 어감이 마치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이 잘하려고 하는 거에 부응하지 않았다. 민심에 부응하는 듯한 행동을 따라주지 않았다라는 식의 이런 어감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공방에 대해서 또 야당의 시선도 궁금한데요. 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당이 치르는 행사이기 때문에 선거였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 있었던 한동훈 후보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상당히 있다. 특히 2조 심판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심판, 조국 심판. 그러나 민주당은 압도적인 제1당으로 되었고요. 조국 신당도 돌풍을 일으키면서 보란 듯이 의석을 차지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총선 참패 이후에 두세 달 만에 총선을 책임졌던 여당의 대표가 다시 대표로 나온다는 자체가 상당히 좀 무리한 출마가 아니었느냐 하는 것을 나머지 세 후보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요. 또 한동훈 후보가 출마의 변부터 최혜병 특검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배신론 뭐 이런 것까지 공격이 이어지면서 아마 한동훈 후보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결선 투표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자, 야당의 시선까지 들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 상황을 저희가 좀 짧게 짚어봤습니다. 자, 정치권 상황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최인호 전 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